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한 훈수하시는 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앙선관위가 전 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서 간부의 친동생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들여다보니까 참 가관이더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과 무엇이 다른가? 이 얘기가 예.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 조국 교수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지만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는가 하면 자기 아들 딸들의 이 스펙을 본인이 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대학과 대학원 이런 데 진학을 시키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기회를 빼앗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했죠. 이건 국가 공무원입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네. 각 지방 공무원의 가령 9급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선관위 공무원 9급으로 경력 채용을 하도록 하는데 아버지들이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관위 직원들이 면접을 보면서 다 만점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2대1, 3대1 이런 경력 채용에서 당연히 이제 합격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사무감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무총장에게 있습니다. 네. 그 사무총장이 박창진이라는 분인데 이 사무총장의 곧장 자기 아들 문제가 걸려가지고 네. 이러니 제가 보기로는 이게 조국보다 더하다. 이 더한 사건이다. 정말 파렴치한 사건이다. 이러고도 지금 권익위 감사는 받겠는데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 그건 또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예. 이 감사원의 감사가 원래 회계 검사하고 회계는 이제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하는 부분을 회계 검사라고 합니다. 그 네. 법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직무 감찰이 있는데 이 선관위 얘기는 선관위가 그 중립성, 독립성, 특히 독립성을 헌법에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는 받을 수 없다.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예컨대 뭐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혹은 선거에 있어서 공정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사원이 개입을 하게 된다. 그거 안 된다. 그걸 막겠다.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원 얘기는 그건 천만의 말이다. 이거는 인사행정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는 뿐이지 여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감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고유 업무와 예. 관련해서 무슨 전혀 관여하는 바가 예, 없는 그건 거다. 아니다. 예.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사행정만 살펴보겠다 이건데 근데 작년 9월입니까 아주 나쁜 선례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감사를 좀 하자 이랬는데 감사원이 끝내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예. 이런 선관위가요? 거의 그 감사원이 아니고 선관위가 끝내 예.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이런데 감사원이 그걸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근데 흐지부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나온 얘기가 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우리가 그 감사원으로부터 받지 못하겠다.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이게 그 채용 비리는 명백한 이거는 그 범법 행위거든요. 그 선관위 말이 참 재밌는 것이 그 인권위의 그 감사는 받겠다. 인권위에서 하는 것은 이 법령에서 정해놓았으니까 저 인권위가 권익위에서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요. 예.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것은 그 법령에 정해놓았으면 받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당연히 받겠다. 네. 그런데 국정조사도 받겠다. 국정조사는 뭐 국회에서 하는 네, 거니까 네. 그건 그 꼼짝없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끝내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협조 안 하면 감사원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 권한 정의에 대한 최종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네. 가령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그 감사권이 있다 없다 이것을 결정해야 될 기관은 헌법재판소인데 한쪽이 제소를 하면 그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권익위가 이제 감사를 하고 또 국정조사를 하고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하게 되면 과연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감사원은요 이번에 그 정말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이 노태학 그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아니고 선관위가 제가 자꾸 예, 예. 이게 혼동을 해서 미안합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관 출신이죠. 노태학 선관위원장인. 예.
그런데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 이번에도 그 이 독립성에 자꾸 방점을 찍고 그 조직을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어제 못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이랬는데 네네. 제가 보기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부터 지금 사표를 빨리 쓰고 물러나야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사실상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선 박창진, 송봉섭 이런 사람을 면직해서 예컨대 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제대로 그 무조건 이 수령을 하고 이 면직 처분한다는 것은 다른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뭐 본인들에게는 좀 가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징치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불명예 예. 제대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그 아이들도 예. 그냥 국가공무원으로서 그대로 중앙선관위에 지금 근무를 하는데 네. 전혀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해직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누군지 예.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알죠. 예. 모두 다 알죠. 그리고 네. 지금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꼬리 자르기란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 그 불법 채용에 이 채용 비리에 연관이 된 그 하급직 선관위원들, 하급직 선관위 직원들, 이 직원들만 이번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네. 이러니까 꼬리 자르기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 징계를 받아서 그 뭐 파면을 받아야 될 사무총장 박창진이나 또 사무차장 송봉섭 같은 분은 그대로 면직 처리를 받으면 아닌 말로 뭐 몇 달 쉬다가 다른 국가공무원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점은 그런 그 어떤 이 선관이다 감사원이다 이런 어떤 뭐 직역의 그 사업이라기보다 예. 그냥 공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네. 거예요. 선관위가 자체 쇄신안 내놨습니다. 사무처 수장,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또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35년 만에 사무총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한다. 하는데 이 외부 개방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좀 앞으로는 이제 나아지겠죠. 네. 자체에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보다는 외부에 개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서 특히 사무총장 자리는 전체 그 선관위 직원들을 관장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모든 인사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찰하고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실무 책임자죠. 예. 그리고 그 자리가 또 장관급 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개방을 한다면 좀 나아지겠죠. 뭐 어떻든 선관위가 지금까지 독립성을 주장을 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고 네. 그래서 그 안의 비리가 은폐가 되어 왔다. 특히 채용 비리가 은폐되어 왔다. 이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고유 업무인 선거 업무에 있어서도 네. 소쿠리 투표가 자행이 되고 그리고 그 온갖 이제 부정 투표 이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정 투표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선거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면요, 선관위에서는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관위는 그런 부끄러운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까 잠시 언급이 됐듯이 노태학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은 사퇴 계획 없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중앙선관위원장뿐 아니고 사실 그 전 정부에서 이른바 알박기라는 말까지 나올 네네. 정도로 각종 자리, 근데 뭐 그 국영기업체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정부 공공기관들 그리고 단체장들 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전부 다 예. 새롭게 다 박아놓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중앙의 정권만 바뀌었지. 네. 사실 그게 수족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예. 거의 막 7, 80%될 겁니다. 근데 중앙선관위만 하더라도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방통위, 뭐 국민 권익위 다 말할 것 없이 아직까지도 전 정권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말이 먹히들지를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외국 같으면 이게 시스템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리트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스포일즈 시스템이 있는데 스포일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위 역관주의다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 정권이 역관주의요. 예,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연관돼서 한꺼번에 싹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 조지아 마피아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로널드 레이건이 들어갈 때는 캘리포니아 마피아가 들어갔다. 이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중앙에 몇천 명의 자리들이 일제히 싹 물러나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랑 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같이 하죠. 네네. 예, 그게 바로 선진 민주정에서 하나의 그 지금까지 그 관리라고 할까, 뭐 태도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정권으로부터 어떤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임기제를 마련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그런데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내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임명할 때부터 정권에 아주 편향적인 사람을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임명을 해버리고 그 임기를 지키라고 하면 그러면 후임 정권에서 보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눈 아래 가시가 되는 겁니다. 불편한 인사일 수밖에 보통 없죠. 불편한 게 아니죠. 이러니까 이 국무위에 원래 배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석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배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은 우리 그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의 불행이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자리는 쫙 결정을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면 이러이러한 자리는 앞으로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고 네. 함께 나가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컨대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예. 방통위원장 그리고 뭐 권익위원장 이런 자리뿐 아니라 네. 이 공공기관장들 중에서도 대통령과 함께 그 퇴진해야 될 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살펴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몇천 개 이르는 자리를 마치 정권의 어떤 전리품처럼 여겨가지고 자신들이 그 아직 임기제 이런 것을 이유로 다 알박기를 해놓고 하나도 물러나지 않는다면요. 이게 후임 대통령으로서는 예. 정권만 바뀌어지 정말 깝깝한 거죠. 그 전문성 있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뭐 공신들한테 보상으로 한 자리씩 주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우리 정치 문화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특정인 이름을 거명은 정말 할 수는 없고 전문성 있는 사람은 정말 손꼽을 정도입니다. 예. 정말 손꼽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너무나 이 비전문성을 따지기 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분을 그런 자리에 다 앉혀놓은 게 네. 한둘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실은요. 그 조직에 가서 하위 직급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네. 당장 말이 나와요. 자기 위에 그 총책임자를 두고 군대 별명으로 우리 기마사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직의 책임자를 업신여겨 보는 깔보는 업신여겨 깔보는 거죠. 예. 그냥 권력의 그 네네. 낙하산으로 떨어져 갖고 그냥 거쳐가는 사람. 예. 그래서 고급 승용차 타고 비서 데리고 비서에게 인사받으면서 법인카드 그러고 쓰면서. 있지. 예. 결국은 그 밑에 직원들로부터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하고 예. 어떤 전문성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직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통령과 권력과 함께 진퇴를 하는 자리는 다 정해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도 되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해도 되는데 예. 정해놓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함께 진퇴를 하는 그런 좀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국정조사, 권익위조사, 수사기관조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관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또 오인회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한 말인데요. 한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최고위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실제 중요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도 오인회가 있다, 얘기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워낙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이 되자 오늘 오인회 발언을 취소한다.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니 말할 땐 언제고 또 취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오인회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저도 이 김기현 대표하고는 한번 좀 통화하시잖아요, 가끔. 가끔가다 통화도 합니다만 예. 이런 겁니다. 아니 당 대표실에 그 보면 국회 본청에 이 당 대표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회의를 하기 전에 그 회의라는 게 기자들 앞에 다 공개되는 회의거든요. 네. 마이크 잡고 한 번씩 다 뭐 본인이 준비해간 멘트도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 나면 기자들 나가고 나서 비공개로 뭐 결정할 것을 결정을 하곤 하는데 예. 그런 회의를 하기 전에 야 오늘 뭐 무슨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충 그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 또 의견을 교환하는 예.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을 쭉 살펴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연히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박대출 그 정책위 의장. 네. 근데 원내대표 의견은 없어요. 윤재욱 원내대표 의견은 없고 그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 예. 그리고 한 분이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분이 요사이 그 언론을 타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절친 사이다 하는 박성민 박성민 씨. 예. 총장. 예. 이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제 배인진 네. 예, 최고위원. 예, 그 조직부총장이 들어가는데 예. 이분을 오인회다 이러는 분이 있고, 근데 막상 김기현 대표는 그 말씀하시는 게 거기 빠져가 있어요. 배인진 같은 분이 빠져가 있고 이 본인과 그 자신 당 대표와 그리고 사무총장, 네.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그 박대출 정책위 의장, 예. 그리고 사무부총장하고 수석 대변인하고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무슨 오인회냐?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성을 오래 하신 그 분들 얘기로는 그거 매번 당 대표는 회의 전에 티타임을 그래 한다. 네. 그게 꼭 굳이 오인회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게 그냥 5명이 예. 모인 건데요, 그죠? 뭐 5명 예. 모일 수도 있고 6명 모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예. 그걸 어떻게 굳이 오인회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고. 그런데 외부에서 지켜보기로는 또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예컨대 지금까지는 이른바 윤핵관, 그게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은 예. 그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그 쉽게 말하면 힘께나 쓸 수 있는 멤버들. 근데 그거는 예. 핵심 관계자 예, 이거의 예, 줄임말이 예, 돼버린 예,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른바 윤핵관으로부터의 권력이 김기현 당대표의 오인으로 왔다. 네. 이런 시각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는 윤핵관과 떨어져서 이 친윤과 조금 떨어져서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음 총선을 앞두고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슬금슬금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 자기 자신의 공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니까 그런 말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공천권이에요. 이게. 네. 이 그런데- 오인회 갖고 뭐 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견제를 하는 결국 세력간의, 그렇죠. 예. 누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느냐, 네. 누가 발언권이 세냐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컨대 뭐 공관위원장을 뽑을 때도 그럴 거고, 네. 그냥 공관위원들을 하나하나씩 뽑는 거, 그리고 공천의 방법이라든가, 아닌 말로 지금 또 여야 간의 논의 중인 선거제도를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뭐 이런 문제 등등에 누가 발언권을 내느냐, 이런 데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의 공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니까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호 의원만 하더라도 이번에 오인의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이 또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받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용호를 앞으로 공천에서 설령 자르고 싶어도 자르지 못하게 생겨버렸습니다. 네, 네. 재밌잖아요. 예. 이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하나 딱 던짐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이 만방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나는 이용호 의원이 굉장히 나는 그 전략이 있다. 전략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모르겠습니다.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막상 근데 또 파문이니까 좀 부담스럽긴 했겠죠. 이게 또 이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예, 글쎄요. 그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당 대표 김기현 당 대표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탁 뭔가 튀는 뭐 반짝반짝하는 성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이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 반발, 뭐 딴소리들 이런 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네. 이번에도 오인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가 버럭 좀 성을 냈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예. 그 제가 생각해도 좀 화가 날 만하죠.
뭐 티타임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6명이 앉아 있으면 6인회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그쪽에서 이용호 의원이 말하는 5인의 멤버랑 김기현 대표가 달라요? 말하는 5인의 멤버가 예. 말하는 멤버가 틀려요. 이러니까 대두군다나 이 5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하나는 확실합니다. 네. 사이 김기현 대표하고 친한 분이 누구냐.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친할 거고 네. 그다음에 윤핵관이면서도 그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 예. 친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리고 대통령의 뭐 정말 절친이라고 하는 박승민 네. 이 전략기획 부총장도 김기현 대표로서는 대통령의 뜻을 곧장곧장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네. 이렇게 아침마다 티타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당의 현안을 그 논의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분들이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서 꼭 뭐 망치질하고 의결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이거 오인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5인회는 이용호 의원의 5인인 걸로. 예. 예, 그렇게 그래서 좀 정리를, 예. 그리고 실제 오인회라는 게 필요 없죠. 네네. 왜 또 그런가 하면요. 네. 옛날 같이 그 당의 지도 체제가 네. 그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무게가 있었습니다. 네. 뭔가 하면 당 대표 뽑을 때 한 번 쫙 뽑아갖고 1등이 당 대표가 되고 2, 3, 4, 5등은 최고위원이 되고 할 때는 뭐 수석 최고위원 이런 게 있고. 전부 다 무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 사이에는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를 뺀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정치적 무게감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실제 정치 지망생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아주 영선의 그 최고위원들이 한 명이 아니고 네. 청년 최고위원도 있고 가령 김병민 최고위원은 일반 최고위원인데도 정치 경험도 일정하죠. 아직도 예. 뭐 그분도 지금 그 정치 지망생에 네, 포함이 네.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의 최고위원들 딱 이러면 이 무게감 있고 일반 국회의원들이 선수도 좀 뭐 되고. 우리보다 더 예. 높은 분, 네.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부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든단 말이에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그 최고위원을 하나 새로 그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요? 네. 예 아무도 출마를 안 하잖아요. 현역 의원 중에 적어도 재선 의원 중에라도 한 명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출마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 의향을 떠보면 전부 다 고개를 흔든단 말이에요. 왜 최고위원이 안 되려 하는지 이번에 출마하면 무조건 될 판인데 아무도 출마를 안 하니까 네. 무투표 당선이 될 판인데 출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 심지어 공천을 보장받는 자리도 못 된다. 뭐 총선 앞두고 그거 해봤자 별로 영향가 예. 없다 뭐 이런 속내군요. 이걸 일반 국회의원이 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 자리가 공천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 오히려 저런 자리에 가서 쓸데없이 구설수에 한두 번 오르면 네. 공천에서 잘릴 수가 있다. 네. 이번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 보세요. 말 몇마디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예. 귀향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정치 생명이 이러니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 그것뿐이 아니죠. 그 탈북까지 해서 태영호 의원은 여기 우리나라 정치판에 그 탈북한 사람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있잖아요. 지승호 네. 의원이 있고 그 두 분이 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자리가 그리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튀는 발언을 많이 네, 했는데 네. 저는 그분 발언이 왜 문제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난 외부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제주 4.3 사태 혹은 김구 선생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나중에 예. 논란이 됐는데 왜 그렇게 긴 때까지 걱정할 정도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배운 거와 그러면 사실관계가 얼마나 다르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최고위원 자리를 지금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슨 설화로 쫓겨나고 심지어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귀양사리를 가는 걸 그렇죠. 보면서 예. 아무도 지금 출마조차 안 하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당 안팎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친명, 비명,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곧 귀국을 합니다. 그럼 또 더 개파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제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로 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
체제가 끝나고 비대위 체제를 가든지 또 다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네. 아니면 당이 완전히 쪼개지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 권력이 나서지 않더라도 우선 검찰에서 아마 이재명 체제를 그대로 용인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우선 다음 총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백현동 사건, 그리고 정자동 사건, 그뿐 아니라 대북 그 송금 사건, 이 사건들이 수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 반드시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아마 검찰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갈 것이고 이게 또 엄청난 논란을 벌일 것인데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체제로 근데 모든 것을 다 돌파한 다음에 공직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승복을 할 비명계, 네. 친문계가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그때 당이 쪼개질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당연히 말씀이군요. 쪼개지겠죠. 예. 그리고 지금 대두군다나 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이 귀국을 이제 하게 되면 네. 본격적으로 그 이재명과 이낙연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가령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분은 두 분이 똘똘 뭉쳐가지고 난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네네.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아주 재밌는 예. 표현을 또 해요. 검찰이 깔아놓은 지금 예컨대 코인 게이트 이런 걸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검찰이 언제 코인 게이트를 깔았습니까? 아니죠. 검찰이 코인 사라 그런 거 아니죠? 예. 검찰이 그 코인 게이트 같은 것은 검찰이 팔려고 해서 판 게 아니라 이 김남국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돈봉투 사건도 검찰이 깔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이정근 씨의 이게 전화 3만 통화. 6개나 되는 이 녹음 파일 때문에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이 이재명 그 체제로 언제까지 갈 거냐. 그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그럽니다. 9월설 혹은 12월설. 네. 9월 넘었으면 위험하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네. 12월까지는 그래도 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12월 같으면 곧장 다음에 이제 공천을 해야 될 새로운 비대위가 마련돼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 될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온전히 그 한 팀으로 원팀으로 갈 수 있겠느냐. 가령 박영선 전 그 중기부 장관 같은 분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공직권을 좀 내려놓아라. 예. 공직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예. 매사가 좀 부드러워질 건데, 네. 편해질 건데, 예. 그리고 당내 반발도 줄어들 건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 뭉쳐줄 건데 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느냐. 예. 이 얘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공직권을 내려놓겠어요. 상식적으로. 예. 당대표가 왜 되려는데요. 당대표가 안에 방탄조끼이기 때문에 네. 그 당대표가 된 건데 그게 왜 방탄조끼로서 기능을 하겠습니까? 예. 공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69명 국회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탄조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흔들린 민주당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